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네요. 화요일 오늘 화끈하게 한번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잘 해결해야겠죠.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추천하는 그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책 좀 읽어요. 책. 6분 이상 책을 읽어라. 6분. 영국의 그 서섹스 대학교에 참 발음이 좀 그렇네. 서섹스 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니까 그 스트레스 해소법 1등은 바로 독서였답니다. 독서. 그 6분 가량만 독서를 해도 스트레스가 68%나 감소가 됐답니다. 이 심박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근육에 긴장도 풀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11시에서 3시 사이에는 반드시 자는 겁니다. 이 잠잘 때 분비되는 그 멜라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그 신진대사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아주 결정적인 그런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은 오후 11시에서 오전 3시 사이에서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그러니까 11시에서 3시 사이에는 꼭 잠들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10분 일찍 움직이자. 모든 일을 시간에 쫓겨서 하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10분 일찍 움직인답니다. 출근, 등교, 약속, 항상 10분 일찍 시작하자. 네 번째는 하루 30분 이상 걷자. 하루 30분만 걸어도 우울증이 완화되고 심장병이 줄어들며 기억력도 개선이 되더라. 특히 규칙적으로 걷게 되면 자율신경이 원활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서적 안정감과 유쾌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478 호흡법이에요. 478. 이 478 호흡법인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때는 4초 동안 숨을 들여 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추었다가 8초 동안 숨을 내뱉어 보라는 거죠. 이렇게 심호흡은 명상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 인생에서 스트레스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작은 악마와 같아요. 하지만 그 악마가 싫다고 그 악마와 싸우다 보면 오히려 그 악마의 힘은 더 세집니다. 스트레스라는 악마의 힘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그 악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악마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긴장할 때 심호흡을 해주고 하루 6분 이상 책을 읽고 11시에서 3시에는 반드시 자고 하루에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라는 악마는 여러분에게 흥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스트레스 풀려고 좀 노력 좀 하셔야 돼요. 자꾸 안고 가면은 몸에 병 생깁니다. 주식 투자도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본업에 충실하고 틈틈이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자기 몸을 좀 사랑하는 그런 투자자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요즘 보니까 그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요즘 애플에서도 요즘 애플페이 잘 활용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애플페이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현대카드에 이어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애플페이 도입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삼성페이의 유료화 갈등이 2년 만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애플페이가 상용화되면은 현재 수수료가 무료인 삼성페이로서는 무료를 유지할 명분이 없죠. 그 수익성의 어려움을 겪는 카드사로서는 비상등 켜진 거죠. 일단은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랑 KB국민카드 조만간 애플페이 서비스 연동을 도입할 거랍니다. 지난 23년 3월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도입한 이후로 약 2년 만인데 현대카드 이어서 신한카드, 국민카드까지 애플페이를 연동을 하면은 서비스가 크게 확대될 것 같네요. 현재 애플페이가 결제 건당 현대카드로부터 최대 0.15%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요. 완전 도둑놈들이네 보니까. 신한카드하고 국민카드도 현대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정해질 거라는 게 업계 예측인데, 국내에서는 애플페이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아요. 중국은 0.03%에 불과해요. 0.03%. 5배입니다. 5배. 또 애플페이는 국내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고 해외 결제 국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은 애플페이 결제 시 토큰 발행 비용을 추가로
이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또 내야 돼요. 이런 부담에도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을 나서는 이유가 뭐냐? 이 아이폰 이용자를 고객층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는데, 시장조사 업체 보니까 카운트포인트 리서치가 공개한 스마트폰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3분기 판매량 기준 한국 시장 점유율 19%를 차지했어요. 23년 같은 기간보다 4% 올랐고, 특히 1020 세대의 아이폰 점유율이 높은 만큼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데 애플페이 도입이 효과가 크다는 거죠. 문제는 삼성페이의 그 수수료 부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거죠. 삼성페이는 애플페이와 달리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이 나서면서 삼성페이도 수수료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죠. 삼성전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까지 애플페이 수수료를 내고 협업을 하면은 삼성페이도 수수료를 받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받아야겠네요, 보니까. 이 같은 문제는 2년 전인 23년에 이미 불거졌는데 애플페이 도입이 시발점이 됐고, 당시 금융당국이 국내 애플페이 도입을 위해서 유권 해석 과정에서 가맹점 소비자가 아닌 그런 카드사에 간편결제 관련 수수료를 부과를 허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삼성페이도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카드사에 수수료를 받기로 했어요. 이에 카드업계가 수수료 유료에 반발을 했고, 지급결제 후방산입 및 밴 업계까지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다 보니 삼성전자와 지급결제사가 일촉즉발 상황까지 치달았어요. 삼성전자가 결국 생태계 발전을 이유로 유료화를 보류했는데, 하지만 카드사가 전면적으로 애플페이 도입에 나서다 보니 삼성페이 유료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으면 카드사들은 연간 1,300억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죠. 이 카드업계의 그 삼성페이 유료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의 수익 악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삼성페이까지 유료화되면 적자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페이도 일부 카드사만 유료화하기는 어려워 그 전면 유료화하면은 전체 카드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고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삼성에서 전부할 필요 없고 애플페이에 탑재된 그 카드사들 상대로 해가지고 유료화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응? 애플페이 하려고 카드사에서 돈을 내는데, 그럼 삼성도 그 카드사 상대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공정하죠. 공정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형평성을 좀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있네요.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ES25 시리즈의 국내 출고가가 전작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 합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25 일반 모델 256기가짜리 용량의 가격은 115만 5천 원으로 책정됐고, 이는 그 지난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4 일반 모델의 가격과 같은 금액이네요. 갤럭시 S25 512기가짜리는 131만 3,400원으로 예상이 되고, 이 용량 모델은 갤럭시 S24와 같은 모델보다 15,400원 상승을 했습니다. 갤럭시 S25 플러스 울트라 모델도 전작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할 것 같고요. S25 플러스 모델은 256기가 용량이 135만 3천원, 512기가는 151만 1,400원 예상됩니다. 전작 갤럭시 S24 플러스에 비해서 256기가 용량의 가격은 동일하고 512기가 용량은 일반 모델과 똑같이 15,400원 오른 금액이죠. 이렇게 S25 울트라 256기가짜리 용량은 169만 8,400원, 전작과 동일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참 휴대폰 가격 비싸네요. 비싸. 512기가짜리가 185만 6,800원입니다. 15,400원 올랐을 것으로 예측된다. 휴대폰 가격이 거의 뭐 냉장고 가격 큰 거, TV 가격과 맞먹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시장 전반이 침체기를 겪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판매량 확대를 위해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이번 언팩에 공개가 예상되는 플래그십 새로운 모델 슬림의 가격에 대한 윤곽은 밝혀지지 않았다. 20일 오전 10시에 미국 세너제이에서 갤럭시 언팩 2025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오전 3시입니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S25 영상을 시청하면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주는 유튜브 노트, 음악 검색 등등에서
신규 AI 기능이 대거 탑재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